아버지의 이름은 박상철이다. 평생을 성진무역이라는 작은 회사에 몸담았던 내가 아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현관을 나섰고 밤 9시가 되기 전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인간 메트로놈이었다. 그의 30년 직장 생활은 단 한 번의 엇박자도 없이 정확하고 단조로운 리듬으로 흘러갔다. 그랬던 아버지의 은퇴식 날, 우리 가족은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다. 케이크 위에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서툴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과묵했다. 그저 다들 고맙다는 짧은 한마디와 함께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낡고 반질반질해진 서류 가방, 살짝 달아빠진 넥타이, 언제나 희미하게 풍기던 믹스커피 향기. 그 모든 것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루는 평범한 부속품들이었다. 문제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터졌다. 여보, 이거 대체 뭐예요? 거실을 울린 엄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녁 드라마에 빠져있던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얇은 통장 하나를 든 채 사색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다 말고 안경 너머로 엄마를 쳐다보았다. 뭐가냐니요? 여기 찍힌 돈, 이거 대체 뭐냐고요? 엄마가 거의 통장을 내팽개치다시피 아빠 앞에 찻상에 던졌다. 나도 궁금해져 다가갔다. 통장 마지막 줄에는 선명한 고딕체로 퇴직금이라는 세 글자와 함께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가 다니던 성진무역은 동네 상가 끄트머리에 사무실을 둔 직원 서너 명이 전부인 영세한 회사였다. 그런 곳에서 30년을 일한들 어떻게 1억이 훌쩍 넘는 퇴직금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엄마의 의심은 곧바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아버지를 향했다. 당신 회사에서 무슨 짓 한 거예요? 아니면 밖에서 딴짓이라도 한 거냐고요? 쓸데없는 소리 마. 회사에서 정산해 준 거야. 특별 공로금 같은 게 좀 붙어서 그래. 아버지의 대답은 무덤덤했지만 신문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이 보였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다. 엄마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나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쥔 채 밤을 지새웠다. 평생을 존경했던 아버지의 정직한 삶에 대한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나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성진무역에 대한 단서라도 찾고 싶었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내 손에 낡은 명함 한 장이 잡혔다. 하지만 명함에 적힌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었다. 김영수 차장.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구. 국세청 조사사국 특별조사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국세청? 조사사국? TV 뉴스에서나 들어봤던 대기업의 비자금이나 거물급, 탈세범들을 상대하는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곳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성진무역을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었지만 변변한 홈페이지 하나 없었고 주소지는 허름한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다. 유령 회사나 다름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명함과 검색 결과를 아버지 앞에 내밀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안경을 벗어든 그의 얼굴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모습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의 지친 얼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비밀을 짊어지고 살아온 한 남자의 고독한 얼굴이었다. 알아버렸구나. 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한 편의 첩보 영화 같았다. 아버지는 성진무역의 박상철 부장이 아니었다. 그는 국세청 조사사국의 베테랑 조사관 김영수였다. 성진무역은 탈세 기업에 잠입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많은 위장 회사 중 하나에 불과했다.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평범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다. 내가 하는 일은 위험했다.
상대는 돈과 권력으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가족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수백억, 수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며 어둠 속에서 국가의 재정을 지켜왔다. 거물 정치인의 차명 계좌를 밝혀냈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재벌 총수를 법정에 세웠다. 그 과정에서 협박을 받는 일은 부지기수였고 미행을 당한 적도 있었다. 매일 아침 들고 나가던 낡은 서류 가방에는 회사 서류가 아닌 누군가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 자료들이 가득했다. 퇴직금은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 때문이다. 5년에 걸쳐 추적했던 사건이었지. 수조원대 해외 탈세범이었는데 은퇴 직전에야 꼬리를 잡았다. 1억 4천만 원은 정규 퇴직금에 그 사건에 대한 특별 포상금이 더해진 금액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상사에게 고개 숙이는 평범한 셀러리맨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싸워온 이름 없는 영웅이었다. 그의 달아빠진 구두는 범죄의 현장을 누볐던 전투화였고 무심하게 넘기던 신문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다음 목표물을 찾는 레이더였다. 언제나 피곤해 보였던 그의 얼굴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거대한 악과 싸우며 겪어야 했던 정신적 압박의 흔적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풍경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엄마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잔소리하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었고 그 눈빛에는 원망 대신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 역시 아버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취업 준비에 지쳐 세상을 불평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공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스스로를 그림자 속에 가두었을 뿐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버지께 조용히 여쭈었다. 아버지, 후회는 없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었잖아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알아주는 사람이 왜 없어? 내가 지킨 세금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고 학교가 지어지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다. 그거면 됐다. 나는 아버지의 주름진 옆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1억 4천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가족과 나라를 위해 바친 30년 세월의 무게이자 침묵 속에 감춰왔던 위대한 사랑의 증표였다.